자, 김병진의 사이언서 과학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로운 인사이트 김병진 상임 특임위원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오늘 무슨 얘기 해볼까요? 오늘 딥시크. 딥시크. 궁금했습니다. 딥시크 진짜 난리 났었어요. 전 세계가 뒤집어졌습니다. 네. 그 세다는 엔비디아 주가가 하루아침에 막 폭락을 하는데 정신이 없더라고요. 물론 저는 안 샀지만. 어휴, 산 사람들 힘들었겠다. 떨어진 날 말입니다. 샀어야 되는데 네? 떨어진 날 샀었으면 다시 해볼 뻔. 그렇지. 야 이제 이제 그럴 줄 알았다고 그랬는데 이게 왜 이래? 막 이러면서 하여튼 어디로 튈지 모르는 예. 요즘 진짜 시대가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요. 그죠. 딥시크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논란의 중심이 된 이 딥시크하고 또 인공지능 모델 딥시크 R1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지. 예. 그 올해 1월 20일 날 갑자기 그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난 게 이제 딥시크라는 회사에서 알론이라는 추론 모델을 네네. 발표를 했는데요. 이 딥시크라는 회사가 굉장히 특이한 회사입니다. 이게 설립이 2023년 5월이거든요. 네네. 아직 2년 안 됐습니다. 얼마 안 2년이 안 됐어요. 됐고 중국의 항저우에 있는 그 저장대 출신들, 중국의 저장대 출신들이 주로 많이 모여서 만든 인공지능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네네. 모 회사가 있습니다. 하이플라이어라는 모 회사인데 얘는 AI를 활용해 가지고 투자하는 회사입니다. 헤지펀드 회사입니다. 여기 설립자가 양원평이라는 사람이 대표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저기 헤지펀드 운영할 때 AI 개발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이 AI를 아예 그 요새 강인공지능이라고 하고 얘기하는 범용 인공지능까지 개발하는 이걸 한번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뭐 이 그 딥시크를 설립을 했는데 딥시크는 뭐 투자금도 받지 않고요. 양원봉이 전부 다 운영 비용 다 내고 그 하이플라이어에서 다 내고 이렇게 하는데 개발 인력이 150명이 채 안 되거든요. 뭐 그때 알려진 139명이다 뭐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다가 또 전원 순수 중국 국내파입니다. 우리 보통 AI 이러면 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해서 미국에 있는 사람들 다시 데리고 와서 이렇게 하는데 외국을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순수 중국 국내파고요. 그래서 이게 그 중국 개발자 150명 미만이 개발을 했는데 오픈 AI가 1,200명. 그 코파일럿 개발한 마이크로소프트는 7,000명이거든요. 그 개발자 들어가는 사람들이. 예. 근데 그다음에 150명이니까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난다는 거지. 구글의 그 제미나이 개발한 구글도 5,000명 뭐 이랬는데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얘네들이 올해 그 R1 모델 추론 모델인데 이걸 발표했는데 성능이 그 이전 거보다 더 좋았다. 그래서 이제 비교 모델이 그 오픈 AI 우리 GPT 많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 추론 모델이 들어간 게 4O거든요. 그다음에 그 메타에서는 라마 3.1이라는 건데 얘보다 성능이 좋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전 세계가 충격이 휩싸인 거죠. 근데 이제 얘네들 이전에 V3라는 기본 엄마 모델이 있습니다. 추론 모델이라는 거는 그중에 생각을 심화해서 하는 그 모델 중에 하나고 인공지능 전체는 V3인데 그거는 작년 12월 달에 발표했는데 이때 이 개발한 비용도 적고 뭐 그다음에 그 중국이 가장 큰 게 뭐냐면은 그 미국이 그 수출 제한 조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GPU가 고성능 GPU가 못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중국의 그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그 빅테크 기업의 인공지능보다 더 좋은 게 한번 쇼크가 왔었고 그다음에 추론 모델은 되게 어렵다고 했는데 불과 2개월 만에 또 발표를 하니까 굉장히 그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된 거죠. 이제 GPU 필요 없다. 막 약간 이런 논리까지 나오면서. 그러니까 그 엔비디아의 H100 필요 없다. 고성능은 필요 없다. 그래서 쇼크 먹은 거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다른 얘기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아니구나. 그래서 또 난리가 났어요. 중국에도 H100, H200이 많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합니다. 그래요. 아니 중국의 기업이 창업한 지 2년도 안 돼가지고 미국의 빅테크 기업의 AI보다 훨씬 더 뭐 뛰어나다 뭐 이런 평가도 받고 뭐 비슷하다까지는 왔어요. 추론 모델을 개발했다는 거 이거 어떤 의미라고 보면 될까요?
그래서 일단은 뭐 스타트업이 하나 뭐 이렇게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했다. 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는 누구나 인공지능을 개발할 수 있는 그래서 전 세계 인공지능 기술 개발의 지용대가 바뀌었다. 네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인공지능 그리고 우리가 범용적으로 쓰는 인공지능의 그 메인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뭐 메타, 그다음 오픈 AI, 네. 뭐 구글, 뭐 MS 우리 전 세계의 그 모든 돈을 다 쥐고 있는 그런 빅테크 기업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돈과 인력과 기술력이 뭐 10년 이상 쌓아왔던 이런 건데 여기와 비교도 안 되는 걸음마하는 애가 2년도 채 안 돼서 비슷한 성능을 냈다. 네. 엄청나게 충격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인공지능 개발을 하는 데가 딥시크도 하면 우리도 하겠네. 뭐 이런 식의 그 서로 의욕도 고취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딥시크가 이걸 하면서 그 개발한 프로그램을 전부 오픈 소스로 그 공개를 다 했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어. 공개했고 여기에 대해서 기술 문서에서 어떤 에러들이 있었고 이건 어떻게 해결했고 이걸 다 공개를 했어요. 네네. 그래서 원래 오픈 AI가 다 오픈 소스로 하기로 했었거든요. 네, 안 그러다가 했다면서요. 돈을 좀 버니까 이제 비공개로 갔는데 얘네들은 완전 공개를 한 거죠.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처음에 시작하거나 후발주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죠. 네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그 MS나 여기서는 자기들 훔쳤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어쨌든 여기에서는 후발주자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모티프가 되고 그다음 실제로 이 그 아론 모델, 추론 모델 나오자마자 이 그 오픈 소스로 다 공개가 되니까 3일 만에 새로운 서비스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해보니까 되네. 네네. 이거 딥시크가 한 게 구라가 아니네. 네네. 뭐 이러니까 지금은 너도 나도 뛰어들고 더 많이 뛰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죠. 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될지 모르겠다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픈 소스로 나갔던 것들 중에 가장 좋은 효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원래 스마트폰을 할 때 네네. 애플은 iOS라는 자기 독자 운영 프로그램 운영 체제를 쓰잖아요. 예. 네. 근데 우리 삼성이나 이런 데는 안드로이드라는 걸 해서 전 세계 훨씬 더 많은 기업들이 안드로이드를 표준으로 해서 스마트폰 시장이 형성돼 있잖아요. 네네.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딥시크가 그 지금 알려줬던 이 오픈 소스가 전 세계 표준이 될 수도 있죠. 네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갈지 되게 애매모호해지는 거죠. 예, 거짓말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게 딥시크가 없어. 대중에게 크게 이슈가 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성능이 좋은 게 갑자기 발표됐대. 그러니까 써보니까 괜찮아. 네네네. 이러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다운을 받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발표한 직후에 한 일주일 정도는 그 애플의 앱스토어 거기에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1위를 했었고요. 아. 네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됐던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성능이 뛰어나대. 공짜인데 뛰어나대. 이런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걸 다 공개했어. 그러니까 그 개발자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또 다운을 받고 네네. 문서도 보고 이렇게 됐던 게 있고요. 세 번째는 스토리가 입혀지죠. 약자잖아요. 네네. 인공지능계에서는 중국은 약자잖아요. 왜냐하면 중국이 좋은 그러니까 운동선수로 따지면 좋은 운동화도 안 주고 네네. 뭐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전 세계 1등을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드라마에 또 관심을 가지니까 이 열풍으로 이어진 거죠. 네. 딥시크가 예. 그 V3 모델을 일단 학습은 시켜야 될 거 네,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게 비용이 엄청 적게 들어가지고 또 이것도 화제가 됐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단 딥시크가 발표한 거는 557만 달러, 600만 달러인데 네. 그러면 뭐 어느 우리 정도 한 수준일까요? 80억. 네, 80. 80. 네, 80억 정도거든요. 근데 오픈 AI가 그 GPT-4o 개발할 그 학습시킬 때 1억 달러 들었다고 그러고요. 예. 메타는 그 라마 3.1은 5억 달러 들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조단위. 차이가 예, 엄청난데 비교가 안 되는 이게. 거죠. 근데 예. 이제 557만 달러라는 게 사실은 AI 개발자 중에 최고 연봉자 1년 연봉 정도밖에 안 되거든. 그래서 요거는 예. 조금 이렇게 축소해서 발표했을 거다. 아, 축소해서. 가장이 좀 인건비나 이런 거 빼고 예. 순수하게 이제 GPU
렌탈 비용, 네. 뭐 전기료 그 들어간 뭐 이 돈만 네. 인건비 빼고 이게 지금 딥시크에 신규 채용자 지금 신규 채용하는 그 공고가 떴는데 예. 거기 신규 채용자 연봉이 4억 6천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인건비 다 빼고 이거 나면 뭐 남는 계산하면 것도 좀 안 맞긴 하죠. 150명인데 그죠? 근데 그래도 어쨌든 벌써 넘어갔는데. 네, 굉장히 저렴하다. 아 근데 진짜 대단합니다 그래도. 그러게 네. 말입니다. 예, 그런데 또 챗 GPT하고 이 딥시크 이렇게 또 비교를 많이들 하실 텐데 이게 네. 어떤 점이 비슷하고 또 어떤 점이 다르다 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뭐 그 딥시크 우리가 잘 아는 챗GPT 뭐 그 제미나이 뭐 이런 것들이 다 대형 언어 모델이잖아요. 대화형 모델. 내가 질문을 하면 답을 해주고 그래서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대형 언어 모델인데 네.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우리 소비자가 쓰는 기능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근데 어떤 애들은 뭐 보면 수학을 좀 더 잘하는 애들도 있을 수 있고 예. 시를 잘 쓰는 애들, 그림을 잘 쓰는 애들이 있을 수 있지만 예. 어쨌든 기능은 똑같다. 예. 성능의 차이가 일부 있다. 근데 가장 다른 점은 이러한 생성형 그 언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다들 사전 학습이 된 거잖아요. 우리 네, GPT에서 예. 그 PT, 프리트레인드 사전 학습한 자료가 다르겠죠. 그러면 생각하는 구조나 또는 뭐 언어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르겠죠. 뭐 이런 것들이 다를 수 있고 그다음 가장 큰 차이점은 보면 그 내부의 알고리즘이 있는데, 그러니까 딥시크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도 약하고 개발 비용도 줄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추론을 하는 알고리즘 중에서 필요 없는 과대한 생각. 그러니까 연산이죠. 컴퓨터로 따지면 연산인데 이 연산하는 걸 많이 줄인 거죠. 그래서 훨씬 더 효율적이고 빠르게 답변을 할 수가 있고 저사양 그 하드웨어에서도 돌아간다. 예, 뭐 이런 예. 게 그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다음에 그 가장 큰 얘기도 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그냥 한정을 지어놨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발에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처음부터 완전히 독립돼서 완전한 자유로운 AI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근데 그거는 다들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그게 사전 데이터와 어떤 용도로 쓰느냐 그런 거고, 사실은 딥시크가 그런 건 있죠. 딥시크가 지금 완벽한 모델을 내어놓은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딥시크는 그 자기들은 돈을 벌겠다는 생각이 없어요. 딥시크는 개발만 하겠다. 그래서 전 세계의 이 정도면 미중 갈등에 막 선봉에 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서 중국에?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네.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발표한 거는 우리가 실험해보고 만들어 보니까 되더라. 그러니까 너것도 한번 해봐. 그러니까 오픈 소스 공개하고 그래서 다 하는 오픈 소스로 내놓은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오픈 소스로 할 거고 딥시크는 상장도 안 할 거고 그다음 개발한 건 앞으로도 계속 공개하겠다. 그 회사는 어째 무게 살립니까? 그래서 그러고. 아까 그 하이플라이어 모회사 거기가 돈을 엄청 잘 번대요. 인공지능으로 투자를 너무 잘해가지고 그것도 돈을 근데 너무 잘 벌어가지고 사실 민간 기업에 워낙 중국은 이제 관에서 이 공산당 쪽에서 많이 이제 연관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막 이렇게 밀어주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미국의 기업들이 굉장히 난처해지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 뭐 의구점은 있는데 밝혀진 건 밝혀진 없고요. 건 없겠지. 밝혀진 건 네. 없고 중국 정부가 도와줬다 그러면 지금 추론하는 건 우리도 추측하는 건 네. 데이터 공급을 해줬을 거다. 데이터. 네. 진짜 워낙 많은 카메라와 데이터를 뭐 모으는 게 엄청나게 네, 돈이 많이 엄청나죠. 들어요. 예. 그리고 학습시키는데 돈이 많이. 그러니까 예. 일단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중국은 인터넷도 해외와 막혀져 있죠. 네네.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했을까는 여전히 퀘스천이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중국 정부가 AI 그 발전을 위해서 많은 기업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해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 딥시크가 뭐 V3, R1 모델을 모두 오픈 소스로 공개함과 동시에 기술 보고서의 자세한 네. 개발 내용과 기술 속성을 공개했다. 이게 엄청나게 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이제 그 오픈 소스로 했다는 거는 우리 소위 말해 프로그램을 그냥 다 알려준 거고요. 네네. 그다음 기술 보고서라는 거는 그 안에 어떤 포인트는 뭐 이렇게 개선했어. 이렇게 하면 이런 그 연산의 과정에서 나와. 네네. 뭐 그래서 뭐 여기에 보면 모먼트라고 있는데 예. 아론이 추론 모델이잖아요. 지 혼자 생각하다가 갑자기 깨치는 포인트가 있다. 네네. 그래서 막 답변을 하다가 잠깐만 이러면서 잠깐 생각하니까 이런 것 같아. 뭐 이렇게 하는 이런 내용의 기술 보고서도 다 공개를 해서 파급이 굉장히 큰 거죠. 파급력은 있네요, 그죠? 예. 근데 이게 인공지능 발전이 기후 위기 심화랑 연관이 있다 하는 이건 뭔 말입니까? 인공지능 전기 덩어리거든요. 일단 데이터 학습할 때
우리가 GPU가 계속 돌아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기 엄청나게 먹죠. 예. 그래서 GPT-3가 학습할 때 이산화탄소가 500톤 나왔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 이후 모델은 몇 배나 더 발생시키죠. 그렇겠네요. 예. 그다음에 우리는 이제 이거 클릭해 가지고 그냥 쓰잖아요. 네. 근데 일반적인 검색보다 인공지능 검색이 전기를 10배 정도 더 쓴대요. 근데 이거 지금 재미로 엄청 많이 쓰잖아요. 예.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가 데이터 엄청 많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 유지하려면 또 전기가 많이 들죠.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군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로봇인사이트 김병진 상임특위위원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자갈치 아지매는 있는데 왜 자갈치 아재는 없을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예, 자갈치 아재입니다. 나도 잘할 수 있는데 좀 시키주면 안 되나? 이런 사투리 따라해보신 아재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드디어 아재들을 위한 날이 찾아옵니다. 예,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3월 11일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자갈치 아재 전철 씨 그리고 정경진 아나운서가 신춘 특집 자갈치 아재로 특별한 시간을 꾸며드립니다. 예, 자갈치 아재니까 부산 남자들의 이야기를 해볼 텐데 부산 남자의 음식 그리고 부산 남자의 표현 방식입니다. 공감도 해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이소. 예. 자갈치 아지매 18,621회